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신이 있고 이자가 있어요. 왜 이자 위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부신이 되는데, 3번. 부신. 부신은 크게 둘로 나뉘게 돼요. 겉에 있는 껍질인 부신 겉질이 있고, 부신 수질, 속질. 예전에는 수질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수박으로 따지면 검은색, 초록색이 얘인 거고, 흰색이 얘인 거야. 빨간 건 먹는 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이죠. 수분량이 많잖아. 자, 겉질이 있어.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저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좀 줄여져 있는데 이 겉질은 또다시 둘로 나뉘어져야 돼요. 얘가 뭐 저기서는 지금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합니다. 조금 영어로 쓸게. 얘를 알도스테론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코티솔이라고. 이 코티솔 어디서 들어봤? 남자애들은 좀 낯선데 여자애들은 조금 들어봤을 법해요. 다이어트 뭐 어쩌고 저쩌고 때 코티솔이라는 말이 코티솔 성분이 함유되어 막 이런 말을 많이 써. 왜냐면 다이어트랑 이 코티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에피네프린인데 여기서 잠깐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얘하고 똑같은 건데 분비되는 장소가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을 노르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코티솔에서 분비된 에프네프린은 에피네프린. 예전엔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을 썼었거든. 그러다가 이게 아드레날린이 학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제약회사에서 먼저 용어를 쓴 거야. 근데 그게 학회에서도 쓰게 됐는데 기간을 줬어. 몇 년 동안은 얼마 내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 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학회에서는 과학회에서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는 공식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얘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세포호흡에 에너지에 사용하는데 도와주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는 아이는 뭐냐면 여기 어딘가 여기 나와 있죠. ADH 항이뇨 호르몬에서 신장 같은 말로는 콩팥이라고 해. 여기서 또 하나, 왜 콩팥이게? 콩하고 팥이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 신장이 콩이나 팥같이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한 거예요. 공식 명칭은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무엇을 흡수해? 수분을 흡수한다면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무기질을 재흡수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면 이 항이뇨 호르몬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을 보자. 내가 물을 되게 많이 먹었어. 그럼 내가 물이 되게 많은 상태지. 그럼 물이 많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건더기가 무기질이 부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농도가 낮아. 그때는 얘가 나오면 안 되지. 물을 재흡수하지 말고 대신 얘를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얘가 많이 분비되고, 그러니까 얘가 적게 얘가 많이. 그러면 물 덜 빨아들이고 건더기 많이 빨아들이는 거지. 이번엔 내가 소금을 한 대빵 먹었어. 그러면 되게 짜지 몸이. 이 말의 뜻은 건더기는 많은데 물이 부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왕 나와서 그나마 있는 걸 못 나가게 쫙 빨아들이고 넌 나오지 마. 재흡수 못하게 해주는 거지. 오케이. 이래서, 안 믿겠지만 이제 나중에 어린이들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 성분, 이 알코올 에탄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카르복실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를 억제시키는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분 제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오줌을 어떻게 되는 거야? 술 먹고 나면 오줌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야. 갈증을 많이 느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자, 수업할게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약간 맞물려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속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얘도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어져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아까 얘랑 똑같은 거야. 얘도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라면 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포도당을 에너지 사용하는 데 쓰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쓸게. 조금 요 단어를 교과서적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나와야 에너지로 사용이 되니까. 혈당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근데 기능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 내 몸에 비축할 게 없어지는 거야. 있는 걸 다 분해서 포도당으로 다 바꿔가지고 세포호흡에 쓰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분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축적량이 적어지는 거지. 오케이. 자,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자라고 있어요. 이자는 정확히 이자에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가끔씩 나오니까 이자에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게 바다의 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자의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베타세포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세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바꿀게. 그냥 여기 위에 거랑 맞추기 위해서. 얘가 알파세포, 베타세포인데, 이 알파세포는 뭐냐면은 베타세포를 먼저 할게.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아이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하는 기능이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아닌데 반대인데 왜 그래? 정신을 못 차려. 미안해. 알파세포가 있고 미안해. 베타세포가 있는데, 이 베타세포가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고, 얘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여기서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는, 즉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고분자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글루카곤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잘 봐. 여기 혈당량 높여. 이 세 아이들의 공통점이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높였죠. 그래서 세포호흡에 쓰여. 지금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3개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꼴랑 하나는 누구야? 저장을 하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보다는 사용하는 기능이 훨씬 더 많았던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대비치로 옆에서 사이드를 받쳐주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얘가 할 일이 줄고 얘가 할 일이 많아졌지. 저장이 할 일이 많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우리 몸은 굉장히 큰 충격과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야, 지금. 루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까지 왔을 때 모든 것들을 200년도 안 된, 100년도 안 된 이 시기에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지. 100년도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따지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많이. 그래서 이거 잠깐 끊고, 며칠 전에 출근하다가 오전에